좋아요, 구독!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 7,8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후보가 초박빙 대결 양상을 보인 데다 사전투표자가 많아 승리 선언이 나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지 시간 3일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미국 전체 사전투표 인원은 7,8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약 4,265만 명이 대면 사전투표를, 약 3,535만 명이 우편 사전투표를 진행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총 투표 인원의 50.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직 사전 대면 투표 기한이 남은 데다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투표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밀봉된 봉투를 열어서 선거구별로 분류하고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는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해 선거 집계가 지연되는데요. 이를 고려해 대다수주는 선거일 전부터 우편 투표물의 분류 및 확인 작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를 포함한 7개 주는 선거일 당일 아침에야 우편 투표물을 개봉해 분류 및 확인하는 작업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애리조나주의 경우 우편 투표를 투표일 당일까지 접수하게 돼 있어 개표와 집계를 모두 끝내는데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외신은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이 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사업에서 광범위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테슬라 전기차의 절반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가장 민감한 미중 갈등에 대한 견해도 시진핑과 일치합니다. 머스크는 대만이 베이징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인데요. 반중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트럼프 캠프 내에서 머스크만이 친중 행보를 보이는 셈인데 비록 소수파이긴 하지만 머스크의 트럼프 캠프 내 입지가 워낙 막강한 만큼 그가 미중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어제 개막해서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인대 상무위에서 승인될 중국 재정 지출이 1조에서 3조 위안 사이의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지만 중국 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선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짝수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게 9월 10일에 소집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이달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되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미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부양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부양책의 규모가 더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미 연준의 FOMC 회의도 중국 부양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전인대 상무위 회의 폐막일인 8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중국 증시는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1.17%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한 달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고 미 대선을 앞두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펙은 또 성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과잉 생산한 이라크와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감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형 산유국 8개국은 자발적으로 매일 2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는 당초 올해 9월까지로 예상됐지만 지난 9월 초 오펙은 2달간 연장을 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이 감산 철회를 한 달 더 미루게 되면서 2025년 생산량 결정이 오는 5일 미 대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오는 12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때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시기가 미 대선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3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이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시점을 미 대선 이후부터 새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전후로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대선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는 대선 전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이란의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심이 이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후 주변국들에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며칠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아랍 외교관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포함한 복합적 대응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엔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란의 재보복된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